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한때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의 전화가 점점 뜸해지고,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많았던 모임 초대도 어느새 사라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세월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어떤 태도나 습관이 사람들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왜 사람들은 70세 이후부터 점점 멀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통찰을 전해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성장을 멈추었을 때 나이가 들면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익숙한 길로만 다니고 늘 먹던 반찬이 제일 맛있고 새로운 건 괜히 피곤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편안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멈춰서 있으면 어느 순간 대화가 잘 안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 통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은 그냥 옛날 얘기만 하시네 하고 조용히 물러서게 되죠. 첫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면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우리 때는 그랬다로 시작해서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나는 그런 건 안 한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배우려는 자세가 사라지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도 약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술을 쓰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만 줘도 상대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정신적으로 활력이 있는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다큐멘터리를 즐겨보고 손주가 보는 만화도 같이 보며 물어보고 책 이야기도 나눕니다. 반면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건 몰라, 예전이 훨씬 나았지 하시죠. 두 분 중 누가 더 많은 초대를 받고 전화도 자주 올까요? 재미있는 건요, 성장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새로운 말 하나, 손주의 관심사 하나에 그게 뭐니? 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앞을 향해 가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정지된 듯한 사람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젊고 열려 있으면 사람들도 자연스레 곁을 지키게 되니까요. 그러니 혹시 요즘 연락이 줄었다면 요즘 내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성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걸 되돌려줍니다. 둘째,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많을 때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아픈 데도 생기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비교하게 되고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과 말들이 자칫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론 누구나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진심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대화가 매번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저분 요즘 속상하신가 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첫째, 계속 건강 이야기만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똑같은 이야기겠지 하고 피하게 됩니다. 물론 아픈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가 항상 병원, 약, 통증이라면 상대방은 점점 무거워지죠. 둘째, 사회나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특히 자녀나 손주들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여유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밝은 척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 재미난 일, 혹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먼저 꺼내보면 분위기가 훨씬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어르신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분은 모임에서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세상 살기 힘들어. 젊은 애들은 말도 안 통해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얼마 전에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는데 참 기특하더라. 근데 내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하며 웃으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분 옆자리에 앉고 싶으신가요? 결국 사람의 기운, 에너지가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요즘 내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내가 혹시 너무 어두운 기운만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가만히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걸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말과 표정이 자꾸 어두워진다 밝은 사람들도 조심스레 물러서게 마련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예를 들면 하루에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곁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치 식물처럼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줘야만 건강하게 자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물을 주는 일을 점점 게을리하게 됩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하고 서운해지곤 합니다. 정작 내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진짜 친구면 먼저 연락해주는 거지. 자식이라면 부모 먼저 챙겨야지.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계속해서 노력하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정이 깊은 사이일지라도 한쪽만 계속해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챙긴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는 만큼 그들도 우리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않았던 친구에게 잘 지냈어? 라고 한 통의 문자만 보내도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락이 늦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바로 연락해보세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잘 지내지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아무 이유 없는 안부 인사 한마디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셋째,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은 알 텐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상대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지냈어. 몸은 좀 어때? 내가 예전에 말한 그 일은 잘 풀렸어. 와 같은 작은 질문 하나로도 상대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어르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분은 늘 먼저 연락해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하고 챙깁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나한테는 왜 아무도 안 찾아와 하며 서운함만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과연 어느 분 곁에 사람들이 오래 남을까요? 관계를 지키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대단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 짧은 메시지, 그리고 꾸준한 마음이 사람을 붙잡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이 조용하다면 내가 너무 기다리기만 했던 건 아닐까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떠오르는 사람 한 명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 바로 거기서 다시 따뜻한 연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쓰고 집 전화로 안부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손주들조차 문자 대신 이모티콘 하나로 마음을 전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예전이 훨씬 낫지. 요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물론 예전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느리고 따뜻했으며 그때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어지려면 그들의 방식도 조금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요즘 세대는 카톡, 영상통화, SNS 같은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이런 걸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고 손주가 보여줄 때오 신기하네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행복한 일을 찾으려 합니다. 이걸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대화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그건 틀렸어. 그게 뭐가 좋아? 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점점 말문이 막히게 되거든요. 반대로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하는 게임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 이야기도 들으며 한번 먹어볼까 하는 분이라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변화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왜 그런 걸까 하고 묻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해보는 그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추고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건 아닐까 하고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무슨 뜻이니? 나도 좀 알려줘. 그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때 살면서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몸이 자유롭지 않고 부탁할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도움은 받아야 할 때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만 받고 계속 기대기만 하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된 돌봄도 나중엔 부담이 되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바쁘게 일하고 집안도 돌봐야 하는데 어르신께서 그건 내가 해줘야지, 왜 이제 왔니? 하며 계속 기대는 말만 하신다면 처음엔 죄송한 마음이었던 자식들도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찾는 일이나 물컵을 가져오는 일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감사의 표현은 작아도 큽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 대신 늘 고맙다, 덕분에 내가 참 편하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의 피로가 씻기는 법입니다. 셋째,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몸이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조언 한마디, 삶의 지혜 하나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은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도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도 많습니다. 다른 한 분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내 얘기 들어줄 수는 있어 하며 손주의 고민도 들어줍니다. 과연 누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들을 때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낍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도움받을 사람일 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음엔 누군가 여러분께 도움을 줄 때 정말 고맙다. 너도 힘들 텐데 잊지 않을게 그 말 한마디면 관계는 훨씬 따뜻해지고 오래갑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있고 억울했던 일도 있고 속으로 삼킨 말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때 그 말이 참 서운했는데 그 일을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지 하는 감정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대화 속에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자꾸 과거의 잘못을 상기당한다고 느끼면 서서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전에 너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다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둘째,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새로운 관계도 자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과거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내 감정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전 가족 간의 다툼을 아직도 이야기하며 만날 때마다 옛 서운함을 꺼냅니다. 한 분은 그땐 힘들었지만 이제 웃으며 넘기자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연 어느 분과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마음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외모가 아니라 따뜻한 에너지, 열린 마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 끌리는 법이니까요. 이 말은 단순히 외모나 나이만으로 관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열려있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을 단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먼저 연락을 시도해보고 불평 대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예전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드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쌓아둔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관계의 그늘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오해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을 계속 안고 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 스스로 그 감정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그저 마음의 짐만 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푸는 쪽이 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단지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속으로 삼킨 말들이 마음 한켠에 남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참 서운했는데 그 일을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지 하는 감정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대화 속에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며 이야기한다면 그 감정을 자주 듣게 되는 사람은 점점 피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그 감정이 관계를 계속 묶어두는 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자꾸 과거의 잘못을 상기당한다고 느끼면 서서히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 너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새로운 관계도 자꾸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내 감정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예를 들어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전 가족 간의 다툼을 아직도 이야기하며 만날 때마다 옛 서운함을 꺼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그땐 힘들었지만 이제 웃으며 넘기자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연 어느 분과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할까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관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인생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연락을 시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다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관계가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든 다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